2번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2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은 한번 써볼까요, 이거? 국유재산은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관공서, 뭐 도로, 하천. 딱 봐도 취득시효 대상 아닐 것 같잖아요. 개인이 거기에 관공서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머문다고 해서 그 관공서를 취득시효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정재산 외의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산은 어떤 거래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즉 일반 재산은 매각 또는 뭐 교환 이런 것들이 되는 재산인데, 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왜?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재산은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질문도.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맞는 얘기죠? 왜 그러죠? 생각해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로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하게 선의 무과실인 점유를 했을 때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죠. 근데 등기가 형식적 유효권을 결여했어요. 그래서 이 중복 등기라는 게 뭐죠? 보존 등기가 2개 돼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중복 등기는 등기부는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근데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등기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 그 얘기를 했죠? 효력을 선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죠? 근데 후등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중복 등기가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런 경우에 선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후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이, 즉 중복 등기는 선등기만 유효가로 된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복 등기, 후등기에 기초해서, 무효가 되는 후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걸 문제인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것은 어차피 없어져야 하는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등기에 기초해서, 즉 중복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금 이것도 맞고요. 계속 볼게요.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취득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죠? 매매랑 비슷해요. 매매도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칠 수 없고, 즉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즉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 양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냐? 아니라고 했죠. 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상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원소유자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이게 틀렸는데 어려운 문제였네요. 왜 그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해서 이 효과가 나오는데, 취득시효 완성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 승계 취득이에요? 그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권리는 다 소멸을 시켜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다시 그려봅시다. 완성이 여기 됐어요. 취득시효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완성 후에 등기까지 했어요. 그죠? 점유자가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 점유 개시 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을 해요. 취득시효는. 그죠? 근데 취득시효 완성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그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 여기서는 완성 시점, 취득시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던 각종 부담, 그 부동산에 있던 각종 부담들은 한꺼번에 다 소멸이 됩니다. 여기는 소멸이 되고 완성 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요. 왜냐?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그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소멸하고 여기는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성 후에 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자가 처분을 할 수 있죠. 어떤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소유자가, 즉 만약에 이 점유자가 갑이고 아직 등기 전이입니다. 완성부터 등기 전, 그 사이에 이 A라는 그 소유자가 이렇게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저당권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죠? 그 경우에 이 저당권이 지금 그 부동산에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취득을 한 거예요, 점유자가.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보니까 그 등기를 보니까 지금 저당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저당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갚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갚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갚은 겁니다, 이게. 왜냐, 이 점유자는 이 상태대로의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상태대로 그 권리를 유지를 하면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자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돈을 갚은 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위니까.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면 이 4번 쭉 판례 있죠? 한번 살짝만 볼까요?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원소유자가 이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이 처분이 지금 현재 담보 물권이죠. 그죠? 제한 물권 설정했는데 시효 취득자에게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냥 자기가 그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점유 취득 시 완성됐다고 이게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자로서는 적법한 권리 행사에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 물권의 설정을 현상 그대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점유자가 그 상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저당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기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판례입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할 수 있게 틀렸죠? 이게 틀린 거네요, 지금. 답은 4번 나왔습니다. 5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채권자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변동을 시켰으면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 명의신탁 해지를 했어요.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권자죠? 수탁자가 현재 소유권자인 거예요.
수탁자 소유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신탁자 소유로 바뀌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일어났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일어났으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됐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다 맞습니다. 틀린 건 4번이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승계 취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승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또 나오네요. 계속 일반 재산이었대요. 그러면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예,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 번복되나요? 아니죠. 점유자는 어떤 점유로 추정을 받죠? 우리가 예, 자선 공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선 공평해서 점유가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자,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선의로 추정되고 공연 평온한 점유로 추정되죠. 자선 공평이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점유자가 자주점유 추정을 받는 와중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됐대요.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아니죠.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쪽에 증명 책임이 있고 그자가 증명을 입증한 경우에, 증명을 한 경우에 그때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답은 3번 나왔네요. 4번 봅시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야, 이런 것은 맞는 내용인데 좀 약간 꼬아서 냈습니다.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점유 승계를 하기 때문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판례는 뭐라고 하죠? 뭐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점유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점유 하자까지 승계된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임의의 시점을 주장할 수는 없죠. 언제를 주장할 수 있죠? 점유 개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점유 개시일. 근데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또 문구가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러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점유자, 여러 점유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딱 선택했을 때 점유 개시, 점유 개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점유자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가능하죠. 당연히.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4번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시효 완성자,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소유자는 그 점유자한테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점유자가 할 필요 없겠죠? 부당이득 반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입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무슨 얘기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타인 토지에 지금 물건을 부속시킨 거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소유로 되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소유가 맞습니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죠? 256조 단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이게 배추 뭐죠? 예,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누구 소유?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한이 없다고 해도 경작자 소유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예,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이것도 맞죠? 왜 그럴까요? 지금 타인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이렇게 그 토지 소유권이랑 소유권자랑 이 물건 부합한 사람 그 부합한 물건이랑 이게 소유권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부합이 논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256조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단서가 아니라 여기 본문이 적용돼서 토지 소유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죠. 즉 권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타일, 즉 건물 임차인이 타일을 막 깔았어요. 깔았는데 권한은 있죠. 하지만 타일이 깔려지면서 그 타일은 이제 독립성을 상실했어요. 건물이랑 완전히 혼연일치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예, 3번 되겠네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예, 인정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피부합물이 무조건 피부합물은 부동산이어야죠. 그죠? 근데 이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예, 부동산도 됩니다. 즉 피부합물 이렇게 어떤 토지에 수목이 심겨져 있어요. 수목이 심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피부합물은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그리고 이 나무는 부합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동산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동산이죠. 건물에 어떤 창고가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고는 예,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귀속다. 이거 아니죠?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맞네요. 맞습니다. 즉 이 피부합물과 부합물이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에 설령 부합물의 가격이 피부합물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 맞습니다. 3번 볼까요?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봤던 판례예요. 방금. 충족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의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맞죠? 왜 그러죠? 계약을 맺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씨, 즉 사용차주가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되죠? 심은 사람한테 귀속되죠? 왜? 권한이 있으니까. 25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수목은 당연히 독립성이 있잖아요. 뭐 타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차주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수목에. 5번 봅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소유권 유보고 또 나오네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군요.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의라면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때는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의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권한인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죠? 틀렸네요, 이건. 그죠? 틀렸습니다. 왜 그러죠? 부합은 해요. 부합은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합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답은 지금 몇 번이죠? 틀린 거. 5번이 답이죠?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도급인이 뭐죠?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급인인데, 이 둘 간에는 이 사람이 도급이고, 이 사람이 뭐 건축업자겠죠.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건축업자한테 도급 계약을 이렇게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렇게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러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 자재를 어떤 사람한테 샀어요. 이 사람은 수급이면서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인이면서 엔드죠, 엔드. 근데 물건 샀는데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랍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면 이 동산, 건축 자재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매매를 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일반적이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놔둔대요.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로 인도를 하겠대요.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이 수급인이 그 건축 자재를 어디다 사용했죠? 이 도급인 건물 짓는 데다 사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 자재가 이 건물에 부합하는 거죠. 부합이 뭐죠? 소유권이 다른 어떤 물건들 사이에서 물건이 합쳐진 거죠. 근데 현재 소유권 누가 갖고 있죠? 매도인,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급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건물. 지금 건물 소유자는 도급인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현재 다른데 이 매도인의 건축 자재가 지금 건물에 이렇게 부합된 거죠. 이 건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부합이네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합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이거죠? 이 매도인은 갑자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부합이 됨으로 해서 상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61조에 따라서 이 도급인한테 보상 청구를 한 겁니다. 보상 청구를 했는데 우리 판례사는 이 보상 청구에 뭐죠? 부당이득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26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급인이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됐어요. 선의취득이 뭔지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요건이 구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상 원인 있게 취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건축 자재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이 원인이 있어요. 이 법에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한쪽이 이득을 보고 한쪽이 손실을 보고 했을 때 청구를 한 건데 이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이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사안이었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된대요. 왜? 선의취득은 선이어야지 인정되죠. 근데 이 도급인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악이래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니까 법률상 원인 없어졌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이 매도인은 261조에 따라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합이 안 된 거다. 그거 아니에요. 부합은 됐죠. 됐습니다. 부합이 됐지만
다시 매도인이 이렇게 261조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5번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습니다.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즉 선의 취득이 안 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고, 부합한다. 그러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